네, 잠시 후 10시 한 30분쯤 뒤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YTN 사회부 한현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병우 전 수석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다.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렇게 콕 집어서 네, 그렇습니다. 신분을 적시를 했습니다. 네,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직권 남용 등 혐의 예. 피의자, 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거라고 했고요. 원래는 한 지난주쯤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소환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일정 조율에서 늦어진 게 아니라 사전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병우 전 수석을 자주 부를 수는 없는 만큼 한 번에 부를 때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그만큼 충분히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인들 보입니다. 조사를 먼저 네. 해야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해 11월에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피의자로 소환을 한 만큼 어느 정도 핵심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또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이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방조했다, 또 묵인했다 네. 이런 혐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사 과정을 좀 방해했다 이런 의혹 등이 가장 주요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하나 드러난 게 또 있는데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한 정황, 그러니까 인사 개입, 문체부 인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 지금 한현희 기자 얘기한 대로 예. 가장 크게 보면 이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죠.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그 직권남용 부분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문체부 인사의 부당한 어떤 인사 개입입니다. 예. 원래 이제 민정수석이 뭘 하는 곳이냐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에는 수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정수석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그 인사를 갖다 검증하고 또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예. 이 민정수석이 얼마나 그 권한이 강한 곳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직권남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을 모두 직할하는 기관입니다. 사정기관을 그렇습니다. 두루 다 직할하는 네. 기관이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손이 100개, 1000개가 아닌 이상 그 밑에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사정기관을 모두 감시하고 검증하는 네. 이런 어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다시 말해서 어쩌면 비서실장이라고도 있지만 대통령 다음에 가장 권력이 큰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감사원을 모두 주무르는 민정수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한이 막강한 곳이다. 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도 인사 검증이라든지 여기서 그 어떤 여기에서 통하지 않고서는 인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여기서 비리에 걸리면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곳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난 국정농단에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명의 국과장을 문체부 국과장이죠. 여기를 이제 차관을 시켜서 사실은 좌천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러자 이제 김종덕 장관이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서 우 전 수석에게 이거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 전 수석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장관이 만류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밀어붙여라 이렇게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이 블랙리스트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미리 제거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 비슷한 것이 뭐냐면 그 미얀마 ODA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유재경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사가 이백순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경질했다는 거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CJ ENM도 이제 말을 잘 안 듣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인사 개입을 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예. 지금 블랙리스트라든지 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문체부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예. 있는데 이건 이제
직권 남용이 되는 혐의에 것이죠. 들어가는 왜냐하면 거고요. 예. 인사를 검증할 권한은 있지만 예. 자기가 인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시킬 권한은 없는 것이죠. 강요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또 그 밖에도 그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과 관련한 개인 비리 의혹도 이번에 검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개인 비리 의혹까지 들여다보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예. 이 정강도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1994, 1995 조응 1994, 1995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완 화백의 작품인데요. 예. 먼저 이완 화백을 잠깐 말씀드리면 백남준 비디오 아트 창시자와 더불어서 현대미술의 거장이고 조각가이며 화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응 1994, 1995라는 두 개의 작품을 3억 1천만 원을 주고 정강의 명의로 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고제 갤러리의 그 예, 우창규 우창규 대표가 대표로부터. 또 참고인으로 조사도 예, 이미 그렇습니다. 받았죠. 예. 근데 여기 현재는 7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가 가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강이라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니고 예. 회사입니다. 회사는 개인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명의로 사가지고 이거를 뭐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는 말도 있고 학고제에 보관했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그 그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회사 돈을 횡령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탈세 목적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들여다본다면 네. 횡령과 탈세를 이제 보겠다는 것이 정강의 이제 혐의입니다. 네. 정강에 대한. 개인 비리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그것이 것이죠. 타겟이 될 네.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검 사무실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벌써부터 내려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뭐 경찰들도 많이 와 있는데 주요 소환자들이 있을 때 경찰들도 미리 와서 예.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특히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들이 뭐 특혜 의혹을 받았다. 네, 뭐 꽃보직 특혜 의혹을 네네. 의혹이 이게- 또 불거져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좀 민감한 문제가 군대 문제, 뭐 네. 학교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병우 전 수석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국민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미움을 받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예. 많이 와 있는 것 같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수사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언론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네. 꽉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특검이 정조준한 그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서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됐고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어떻게 조사를 한 뒤에 구속까지 영장 발부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가장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병우 수석이다 이렇게 예. 특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삼성이라든지 오히려 대통령 대면 조사는 미리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맨 뒤에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수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청와대의 그 비서실 의민관이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여기를 압수수색했더라면 우병우의 어떤 인사농단이라든가 이 개입이라든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어떤 자료들이 드러나지 네.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번에 그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뭐 윤곽금 수사팀에서 네. 일정 부분 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4개월 동안에 수사를 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 그 휴대폰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예. 뭐 자택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특별감찰관실도 또 뒤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특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 기소라든지 이걸 하는지가 국민들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검 수사 기간이 한 지금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 위해서 오히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서 맨 뒤에 불렀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어떤 그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아까 이제 한현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꽃보직 논란이라는 것이 그 하나 덧붙이면 원래 그 입대를 하고 나서 말이죠. 그 4월에 경찰청 경비대에서 그 보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시 말해서 이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는 4개월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2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운전병으로 발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정을 어겼다. 근데 그 규정을 어기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압력을 가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운전병으로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병으로 가기 위해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생각은 되죠. 관련해서 백승석 경위가 뭐 두 번의 조사를 참고 조사를 받았는데 받았죠. 이 백승석 경위 하면은 코너링이 좋아서 그리고 뭐 특검 조사에서는 이름이 좋아서 이런 또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뭐 위에서 추천을 받았었다 이런 그렇죠. 진술을 했다가 뭐 말이 바뀌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는 관련해서 소명 자료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감찰이 있었을 때 그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았다 뭐 이런 예. 의혹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직권 남용과 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아들의 꽃보직 의혹도 있지만 꽃보직 특혜 의혹도 있지만 우병우 본인의 어떤 특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필이면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한다. 이것 때문에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도 있던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많은 그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민정비서관으로 이제 들어갈 때 2014년 5월인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지금 최순실의 힘이 아니었느냐. 다시 말해 김장자 씨가 이제 장모 아닙니까? 예. 그 둘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뭐 같이 골프도 쳤다는 것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청문회에 나와서. 근데 그것은 다른 어떤 얘기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같이 김장자 씨라든지 최순실 씨와 골프를 쳤다는 어떤 보도도 있고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민정비서관으로 가가지고 바로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죠. 예. 비서관은 비서관이고 수석은 수석이지 이렇게 있다가 승진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리고 그 승진 기간도 짧았고요. 이래서 그것도 역시 어떤 최순실의 힘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들어가는 것부터 청와대 들어가는 것부터 최순실이 힘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결국은 최순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자, 예. 그럼 최순실의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검찰, 국정원 여기를 자기 사람을 꽂고 특히 이제 검찰에 자기 라인을 구축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그러고서 국가기강을 결국은 민정수석을 거기 갖다 넣는 이유는 예. 국가기강을 바로잡으라는 것인데 그걸 이제 직무유기를 하니까 국가기강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가 우병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장본인 특검에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특검에서 지금 뭐 구체적인 혐의를 잡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특검의 어떤 고민이 그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병우의 어떤 그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따지면 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딱 잡히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정확히 하나하나 따지고 살펴서 이 국정농단의 어떤 핵심이 아닌지 이것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예. 저희가 조금 전까지 화면 우상단에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당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이때 뭐 검찰에 출석할 때 뭐 어떻게 보면 방어를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때 또 출석할 때 이렇게 기자를 째려보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상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때도 사실은 주말이었습니다. 예. 11월 6일인데 이때도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 기자와도 친분이 있는 기자인데 당시 검찰을 취재했던 기자는 아니고 법원을 담당했던 기자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네. 함께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본인도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갑자기 우병우 전 수석의 째려봐서요. 네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뭐 안에서 뭐 팔짱을 끼고 있었다 뭐
자켓을 받았다 이런 네. 식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황제 소환 논란이 있었죠. 네네. 네. 이번에도 토요일 소환한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입장에서는 사전 조사가 지금까지 많이 필요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주에는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수사기관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무조건 소환을 해야 한다라고 특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장 청구가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었고 굉장히 바쁜 한 주였었죠. 예.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도 접촉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인 오늘 소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예상이 듭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한윤희 기자가 그 여 기자하고 친분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도 이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그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이렇게 노려보셨죠? 왜 노려보셨어요?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이 기자분이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 레이저 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검찰에 출두한 대통령도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적 그리고 없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몰랐고 현재도 직접적으로 모른다. 네. 뭐 이런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자를 노려본다거나 또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다거나 또 한 번 태도 논란이 된 게 이 그 청문회 당시에 그 김성태 위원장에게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또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약간 꼿꼿한 자세, 과연 오늘 출석할 때도 그런 자세를 유지할까요? 아마 감히 예상만 예. 해보자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죄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뭐 우병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었던 다른 뭐 검찰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우 전 수석이 이렇게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움을 받는 대상이긴 하지만 뭐 아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혐의도 혐의지만 지금 이런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에서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검이라던가 국민들이 조금 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기자들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국민들 관심도 역시 뭐 많은데 자, 우병우 전 수석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최순실은 뭐 지금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리 알았더라면 뭐 내가 좀 예방을 했을 텐데 청문회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당시 청문회 때 보면은 알았을 정황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 골프장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일관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당시 청문회 장면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다시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소개시켜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두 분 없습니다.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압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어떠냐? 왜 두 기관 간에 그러고 있냐? 네. 네, 뭐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어쨌든 소환한 이상의 또 구속영장 처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이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순실을 몰랐다면 저거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대통령 가족 친인척 최측근들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도록 그 자리에 임명해서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누가 뭐래도 대통령의 오히려 가족들은 지금 멀리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최측근으로 최순실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저는 알지 못했다면 좀 알고도 방치한 것도 문제겠지만 모르는 그거야말로 것도 문제다.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것이 문제다. 예. 그렇게 최측근이 농단을 부리고 있는데 그거를 민정수석이 몰랐다? 그거는 마치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단장이 탱크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그 검찰과 경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 감사원 이런 사정기관이 그 이 사람들이 그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데 그 위에서 다시 그거를 다시 감시 감독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경찰이 잘하고 있는지 검찰이 잘하고 있는지 또 국정원이 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민정수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수많은 어떤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 여러 뭐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지고 있었고 수많은 근데 검찰은 뭐 하고 경찰은 뭐 한 겁니까? 국정원은 뭐 하고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또 국정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민정수석이 또 그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사할 때 그 비리 에 대해서 그 후보의 비리를 검증하는 것도 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것도 전부 다 몰랐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가 국가에서 이렇게 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고 할 때는 일하라고 거기다 앉힌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구속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만약 영장 청구가 된다면 영장도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특검 사무실 아예 가까이까지 주차장 안까지 지금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떤 기자들이 말을 질문하고 하는지 있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성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사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드님 국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말씀 어떻게 밝히셨다는 거죠? 성찰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자, 우병- 이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들어가서 조사 받겠다. 그런데 뭐 말하는 모른다. 투가 조사 네. 받겠죠. 뭐 이런 말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크게 태도는 달라지지 아, 않은 그러네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성실하게 말씀해 조사 주세요.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드님 국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말씀 어떻게 밝히셨다는 거죠? 성찰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최순실 아직도 모른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저 감찰하는 거 방해한 거 아니냐?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인사 개입했냐? 조사받겠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꽃보직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소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모습이 다시 한번 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강신업 변호사님 예, 약간 사람이 좀 바뀌지 않는 비판해 보입니다. 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네. 목소리가 바뀌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저번 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금 상당히 아직도 당당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포진해 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도 우병우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서 파견되어 온 그 검사들과 이 특검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특검을 이렇게 국민들이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특검을 따로 구성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우병우처럼 어떤 검찰이라고 하는 전직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비리, 비호 의혹이 있을까봐 이렇게 특검을 따로 구성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미 뭐 문체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뭐 등 소환 조사를 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런 증언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이 변화가 없고 뭐 모습도 변화가 없습니다. 과연 좀 다른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조사가 좀 진행이 될까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찰에 있을 당시에 수사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발언하는 것 하나하나가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하고 하는 발언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철저히 만약에 뭐 문제 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대비를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그 주차장 안까지 차가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그러네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했는데 뭐 들어가겠다. 다른 피의자들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죄송합니다라던가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뭐 들어가서 특검 조사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짧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 생각에서는 나는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금 화면 왼쪽이 오늘 특검 출석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이 지난해 검찰 출석 때 모습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태도는 당당하고 뻣뻣한 태도는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대학교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당당하고 뻣뻣하고 이래서 기부스, 우깁스 이런 별명이 있었던가요? 예. 네, 소년급제라고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법 시험에 붙었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자신했기 때문인지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의혹들도 있지만 태도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언론에 뭐 노출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째려보는 모습이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다행히 째려보지는 않았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꼿꼿하고 목소리라던가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얘기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한현희 기자 얘기한 대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또 어쨌든 이렇게 뭐 국민들께는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되는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못 모신 것이거든요. 형사적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사적 죄 이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포괄적으로 뭔가 이런 사태가까지 온 데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하고 들어갔어야 그렇습니다. 맞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병우 라인이 지금도 검찰에 존재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벌써 다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내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병우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여기 지금은 특검입니다만은 특검에도 이제 검사들이 파견돼 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특검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굉장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과연 특검이 성공했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보다도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다시 말해서 권력 비호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러고도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살아남는, 처벌을 면하는 이런 잘못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화면 오른쪽에 지난해 청문회 출석 때 모습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출석 때, 청문회 출석 때, 그리고 오늘 특검 출석까지 저희가 모습을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그 발언에서 인사 개입 관련해서 뭐 조사를 받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서 약간 신경질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겠지만 네. 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마라,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의사를 예. 조금 보인 것 같고, 들어가서도 조용히 들어가도 됐을 텐데요.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 뭐 태도 논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뭐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계속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고, 들어가서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조금 약간 조급했는지 직접 닫힌 예. 문을 누르기도 하는 모습을 방금 볼 수 있었고요. 예. 뭐 청문회 출석 당시 모습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지만 어떤 게 청문회 출석 모습이고 어떤 게 오늘 특검 출석 모습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뭐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서 참 아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지난해 청문회 출석 모습, 왼쪽이 오늘 특검 출석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오른쪽에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들어 있는데 왼쪽은 많이 없는 게 뭐 기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네. 여기 장소를 보면 특검 그 출석하는 곳이 굉장히 좁고 그렇죠.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달려들 경우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질문하는 기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몇 명이 가서 이렇게 대표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명이 두 명이? 정해져서 질문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사전에 모여서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을 정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보면 마이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취재 열기는 있지만 뭐 만약에 달려들 경우에 뭐 다치거나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일단 왼쪽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들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자,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의 시신을 재부검을 시행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 피살된 김정남 사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부검을 다시 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현지 중문 매체 동방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1차 부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조금 전이죠. 네. 재부검을 시행해서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지금 사인과 관련해서 한번 부검을 했는데 정확한 사인이 뭔지 좀 불명확한 모양입니다. 재부검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 소식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당당한 우병우 전 수석의 출석 모습을 봤습니다만 별명이 또 우꾸라지 아니겠습니까? 법률망을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특검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빠져나간 것이요. 과연 이제 네. 법을 잘 알아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법을 안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수사가 있는 것이고요. 수사를 엄격히 공정하게 한다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즉 봐준다면, 그리고 허술하게 한다면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도 일요일 날 불렀는데 왜 다시 토요일 날 불렀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고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빠서 다른 조사 하느냐고 늦게 불렀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얼마나 강도 높게 열심히 진실하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네. 특검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수사를 한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 조사를 이제 올라갔으니까 받겠죠. 굉장히 준비를 그동안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특검 사무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우병우 전 수석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봤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조금 전인 오전 9시 53분쯤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곳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당시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피고발인 신분이었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입니다.
우 전 수석은 다소 담담하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왜 모른 척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 또 이석수 감찰관 내사 방해 이유에 대해서는 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모든 걸 조사받겠다 이렇게만 밝힌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고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 전 수석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 또 직무유기 등입니다. 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 감찰 활동을 벌여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는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사정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이번 사태를 방관한 것 아니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에겐 추가로 또 이 군복무 중인 아들의 운전병 선발 특혜에 관여하는 등 이 개인 비리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오늘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특검 사무실 다녀왔고요.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한현희 기자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검에는 지금 검찰에서 파견이 된 검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사가 늦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특검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조직일 수 있는 검찰 또 위로 올라가서 법무부까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껄끄러운 어떤 수사 대상이 아닌가 우병우 전 수석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블랙리스트 그 문체부 인사농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저번에 롯데 그 70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전격적으로 돌려줍니다. 압수수색 나가기 전에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왜 돌려줬느냐? 그 돈을 받기 위해서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요하게 달라고 그래서 그 돈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동빈 그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롯데에 돈을 전격적으로 돌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압수수색을 나가는 것을 알고 돌려준 건데 압수수색 비밀이 샜다는 것이죠. 네. 그럼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로 하면 이게 대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럼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럼 법무부에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정수석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누군가가 아니면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누군가가 알았다는 것이죠. 이걸 유출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검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 관계자를. 네. 그리고 법무부를 수사해야 되죠.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검사들이 자기 친정이 될 수 있는 이곳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과연 여기에 메스를 들이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대통령 대면조사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우병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와 같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공무상 비밀이 새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봐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야말로 지금부터라도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수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과연 제대로 이 수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돼 온 이 검사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조직 이기주의라든지 조직 어떤 보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소환 당시에 보면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정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아직도 최순실 씨를 모르냐 모른다. 변호사님께서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관련된 혐의나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의도도 한번 살펴주시죠. 보통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소환된 피의자의 가장 주요한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이냐 이 부분은 아마 그 직무유기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 정한 것 같고요. 내사 방해는 아까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그 직권 남용 혐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각종 이제 주요한 의혹과 혐의와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정하는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큰 죄가 있다면 뭐 밝혀봐야겠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 감찰 행위를 방해했다면 말이죠. 그거는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원래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2024년 11월에 말이죠. 이때 이거를 덮은 것이 이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한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사태의 본질은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을 한 것, 국정에 개입한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과연 우 민정수석이 그것을 몰랐는지, 오히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우 민정수석이 나서서 정윤회 문건 그 사태를 덮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사태 이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찰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리 의혹을 파헤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라고 있어요.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서 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기관. 박 대통령이 만든 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거고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라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작동시켜 가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 비리 파헤치는 거 이것을 막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측근들의 비리를 감찰하라고 특별히 만든 조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조직을 민정수석을 시켜가지고 민정수석이 만약 이것을 무력화시켰다면 그거야말로 국기문란인 것이죠. 그거 하나만 인정이 돼도 대통령은 탄핵입니다. 네, 뭐 오늘 혐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또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들, 또 얼마나 사전 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앞으로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한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